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지역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전세 보증금 일부를 편취해온 공인중개사들의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행위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처벌이 힘든 촉법 소년들의 절도도 적지 않습니다. 김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타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 남동구와 부평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P 조기 착공과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0일 수도권 지역 전세 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위반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 중에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들만 조사한 것이라 세입자를 기망한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지난 2021년과 2022년 수도권에서 악성 임대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2번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242명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중 99명이 현행법을 위반했는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공인중개사들의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부천의 한 공인중개사 A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6개월 동안 중개 사무실에서 멀리 떨어진 신축 빌라의 전세 계약 34건을 중개했습니다. 전세 계약 때마다 임대인에게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았는데 중개보조원 2명과 미신고 중개보조원 2명도 함께 가담했습니다. 중개 가담자 모두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한 중개 알선인과 주택 소유자가 세입자를 유인해 높은 전세금을 받고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다른 2건의 계약에서도 같은 역할을 했고 중개업소 상호와 이름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개 알선인과 공인중개사 모두 수사 의뢰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108건의 위반 행위 중 무등록 중개와 세입자 기망 행위, 등록증 대여와 무자격자의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행위 등 53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나머지 55건은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로 행정 처분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 점검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2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점검 대상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 중 일부라 공인중개사들이 가담한 위반 행위를 모두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사건을 유발한 형태의 임대차 계약이 현장에서는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만 이러한 어떤 사기 사건에 연루되지 않고 지자체들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역별 공인중개사 역량 강화 교육과 주민 안심전세 계약 상담에 나서며 사회적 불안을 줄이려 애쓰고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느끼는 전세 계약의 위험성과 걱정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요즘 곳곳에 직원이 없는 무인 점포가 늘고 있죠. 네, 하지만 관리자가 없는 특성 때문에 절도범들에게는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의 한 무인 점포. 얼마 전 이곳에서 판매하던 장난감 한 상자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겁니다. 3년째 무인 점포 6곳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고 씨에게 이런 일은 최근 들어 더 빈번합니다. 점포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꼴은 물건을 도둑맞고 있습니다. 점포엔 이렇게 CCTV도 곳곳에 설치돼 있었지만 절도 범죄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바코드를 가리고 찍는 척하고 가져간다던가 아니면 카드 리더기에 동전이나 종이 같은 걸 넣어서 파손시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가방 문을 열어서 한 번에 다 담고 가져간다거나 10개가 있으면 그중에 3, 4개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피해 금액은 1,000원 단위에서 많게는 수만 원까지.
소액이지만 문제는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10대 청소년들의 범행이 늘고 있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대처도 쉽지 않습니다. 보통 성인분들 같은 경우는 법 처벌을 받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넘기면 되는데 촉법 소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통 부모님이 죄송하다고 먼저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이제 여러 번, 5번, 6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돼서는 자기는 모르겠다고 그냥 신고해도 어차피 촉법이지 않냐.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걸라고는 하지만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인점포 범죄는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김포에서 발생한 무인점포 절도 사례만 보더라도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금액도 꾸준히 늘면서 경찰도 전담 대책반을 동원해 무인점포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무인점포 순찰을 늘리고 청소년 범행을 막기 위한 활동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내 200여 개가 넘는 무인점포 전 지점을 대상으로 CCTV 사각지대나 그 밖에 범죄 취약 요소를 점검하는 등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절도 예방 문구를 삽입하여 자체 제작한 양심 거울과 홍보 스티커를 점포에 부착하고 경찰은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훔치는 것은 중대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요구 목소리가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내용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김포 지역구 김주영, 박상혁 국회의원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에 관한 예타 면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골드라인 과밀 사고 발생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도 김포 지역 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온 만큼 예타 면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포시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들도 광역철도망 착공만이 골드라인의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향후 지역에서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천시와 연수구, 남동구와 부평구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B 조기 착공과 균형 발전을 위해 상생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인천시와 3개의 구는 GTX-B 노선 관련 정부 협력과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추진, 환승 가능한 추가 정거장 신설 협력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체계적인 교통망 확충과 지역 혁신 성장 거점 조성 등에 합의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GTX-B 노선 관련 협의체를 만들고 의사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이 동료 의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부천시의회 소속 A 의원에 대해 연일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A 의원이 다음 달 1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천시의회 국민의힘은 A 의원을 더 이상 동료 의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든 본회의 출석에 대해 저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의원이 사퇴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부천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잇따르는 논란에도 의원직 사퇴를 거부한 A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 등을 제외한 본회의에만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평구 청천동 제1113 공병단 부지 개발 예비 우선 시행자 재공모에 2개 업체가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부평구는 지난 1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해당 부지 개발 사업자를 공모했다가 한 곳에서만 신청이 들어와 제한 경쟁을 위해 재공모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번 재공모에 2개 업체가 참여해 예비 우선 시행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는데요. 부평구는 해당 부지에 백화점이나 복합 쇼핑몰을 포함한 대형 복합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민간 사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합계 출산율이 0.63명으로 가장 낮은 계양구. 최근에 계양구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 중 절반 가까이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의 취업과 주거지 마련 등 사회적인 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계양구에 살고 있는 청년 한 분을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이원빈이라고 합니다. 예, 현재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인과 또래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전반적인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계양구 전체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 주변에서 지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결혼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다들 각자 살아가며 하고 싶고 이루고 싶어 하는 일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현재 살고 있는 삶과 비교했을 때 희생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있어서 연애의 종착점은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된다면은 언제든지 결혼은 당연히 하고 싶습니다. 네, 결혼도 어렵지만 결혼 이후에 출산에 대한 걱정도 좀 큽니다. 출산에 대한 생각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위에서는 결혼은 더 이상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 따라 출산 또한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추세인데 어쩌면 결혼보다도 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단 한 사람과 자신만 함께 맞추면 되는 데 비해 출산이란 것은 부모가 된다는 것이고 부모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자신의 삶의 포커스를 아이에게 전적으로 맞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에 대한 제 견해 또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출산을 하게 되면 제가 과연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을지, 아이를 키우며 드는 수많은 양육비와 시간들을 제가 아이에게 전적으로 부족하지 않게끔 지원을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을 아직은 갖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출산에 대해서는 결혼에 대한 결심과는 다르게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부담스러워하는 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 뒤따를 텐데요. 얼마나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부수적인 이유로는 커리어의 단절, 또 희생에 대한 기피감 등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지인들과 말을 할 때 들어보면 제 생각에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사는 유일한 자식 세대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 세대가 경제적으로 유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는 건 아이에게도 오히려 하지 못할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대학교까지 다 보내는 데 비용은 1억을 훌쩍 초과한다는 기사 또한 예전부터 많이 봐왔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기사들을 자연스레 접함과 동시에 저 또한 사회로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해보니 결코 출산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가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한다고 보시나요?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에 많은 비용을 드는 것은 누구나 아실 테지만 이에 지원되는 비용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인데요. 출산도 다자녀 지원 정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돈을 생각한다면 이 또한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면 이에 들어가는 경제적 비용을 정부 및 지자체가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 후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면 얼어버린 청년들의 마음이 녹지 않을까 조심스레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원빈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협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김포시와 고양시, 파주시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고양에서 첫 회의를 열고 학습 조직을 운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세 기관은 학습 조직을 정례화해 분기별로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향후 산업 현장 교차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